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대량 계약 수주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업황이 불안했던 조선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중에 앞으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중장기 베팅이 가능한 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 섹터는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자,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업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동차 산업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금 증시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반등을 했을 때 조금 기여를 했던 그런 포인트를 꼽자면 중국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좀 선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놨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폐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거나 또는 신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리고 역시나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다가 사실 금방 끝나는 그런 정책이었지만 이 친환경차 보조금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친환경차 수요의 확대에도 기여를 했었죠. 자, 거기다가 뭐 번호판 규제 완화와 같이 굉장히 자동차 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동차 산업을 좀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영향을 좀 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자동차 업계와 글로벌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조금 유도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부분들은요. 중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도 수요 회복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회복시킬 만한 정책들을 내놨고요. 이제 이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들이 수요 확대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업황도 상당히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종목들을 그렇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중국에 있던 이런 대부분의 어떤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자동차 업종에 좋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부터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먼저 자동차 업종이 좀 회복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수요 회복들이 자동차 업황의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유럽의 친환경 관련 부양책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국내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업종을 말하면 현대차 그룹이죠. 거의 현대차 그룹이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 내수 현황과 그리고 글로벌 판매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그룹의 국내 내수 판매를 보면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도매 판매도요.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22.9%나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좀 부진하긴 했었죠. 이제 1분기죠. 1분기 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달에 가장 좀 강력하게 증시도 압박을 받았고 전반적인 산업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4월을 지나고 이제 5월이 끝났죠. 이러면서부터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도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줬지만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뭐 코로나가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완화가 됐다가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지만 뭐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가장 심했던 뭐 3월 이럴 때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조금 경제도 이제 재개를 하면서 이런 수요 같은 것들도 많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를 봤을 때 자동차 수요 확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산업이 일단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중장기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은요, 이제 거래처와 이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작은 기업들을 조금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중장기 공략주 두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제네시스 판매가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G80도 인기가 많지만요, GV80이라고 해서 이제 SUV 컨셉도 나왔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굉장한 지금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G80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올해 5월이죠. 5월 달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87%나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대차가 만들어내고 있는 대다수의 이런 종목들, 대다수의 제품들, 그냥 차량을 말하는 거죠. 차량들 판매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5월 달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란 것은 실적에 수렴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판매량이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수요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현대차는요, 그래서 이제 생산 캐파를요 상향 조정했습니다. 잘 팔리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제네시스를 필두로 해서 제품들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려왔던,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늘렸던 현대차 상당히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도요 7월 이후에 판매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판매가 이제 되기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달 이후에 미국에서도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반기 때 현대차의 실적에는 한 단계 더 힘을 좀 실어주겠죠.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되는 일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미국 판매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가장 지금 상단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쌍용차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완성차 합체로는 현대차와 기아차, 쌍용차가 있고요. 대표적인 부품 토탈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보게 될 텐데, 야, 현대차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주에 비하면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6% 가까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횡보 흐름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조금은 약간 뭐 베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직도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판매량이라든지 하반기에 대해 기대되는 일정이라든지 수요 확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올라온 건 사실 뭐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감안했을 때는요, 충분히 전고점까지 바라보셔도 무난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장기 이평선이죠. 121선을 돌파를 좀 했고요. 그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핑크색 선으로 보이는 201선이겠죠. 그래서 이 201선 부분을 좀 돌파를 좀 강하게 좀 해서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일단은 이평선 저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장기 매물대가 하나 걸림돌이 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가장 큰 가로 사각형이 제1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부분은 항상 저항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전고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보여드린 요 1차 매물대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면 청산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더 여유 자금이라면 제가 봤을 때 하반기 그 이후까지도 충분히 베팅 가능한 종목이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 최근에 공격적으로 횡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아직은 뭐 차익 실현하기에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관들이 뭐 요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리고 기관들은요, 매수를 할 때 저점에서 대량으로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매수한 가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6월 3일 날 수요일이죠. 급등이 나왔던 이날 좀 대량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 단가가 높은 수준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수익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물을 대량으로 내놓기에는 의미 없는 매집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이 크게 대량 매물을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대량으로 매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큰 하락 없이, 큰 등락 없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로 베팅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업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대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쌍용차를 제외하고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다 0.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죠. 역시나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PER도 지금 뭐 11배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성장성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에 대한 부분.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PER은.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런 투자 포인트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익 대비해서는 PER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중장기 베팅할 종목을 찾는 분들이라면 아주 딱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 역시나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현대모비스인데요. 자,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납품 업체입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봐도요, 현대차가 좋으면요, 현대모비스가 돈을 못 벌 이유가 없습니다. 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현대차라든지 현대위아 쪽으로 많이 몰아주겠죠. 자, 그런데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AS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AS 매출이 좋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현대유아의 좀 차이점인데, 자, 현대모비스의 한번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자, 분기 보고서를 아까 다운을, 네. 자, 이게 분기 보고서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듈이라든지
부품 제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AS용 부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AS 사업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44기 1분기라고 나와 있죠. 이게 1분기입니다. 1분기. 올해 1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분기가 끝나고 나온 자료입니다. 팩트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품 제조 쪽,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에서는 사실 매출 비중이요. 77%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AS용 사업부가 22.4%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왜 제가 AS 사업부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느냐? 자, 여기서 매출액의 성장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작년 43기 1분기요. 자, 작년 1분기입니다. 작년 1분기 때 매출 대비해서 모듈 쪽 부품 사업부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AS용 부품 사업부에서는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이 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 AS용 부품 사업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게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만 한 게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악재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침이 돼야 되지만, 역시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겠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의 투자 포인트로 이 AS 사업부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 있는데요. 자,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9배 수준입니다. 0.64배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실 자본 대비해서 보는 것보다는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수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PER이 수익 대비해서 크게 높지 않습니다. 10배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 먼저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현대차에 베팅하는 것으로 봐서 순환매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모비스 조만간 좀 외국인들 수급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이미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 역시나 굉장히 꾸준하게 상장했습니다. 현대차에 비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상 흐름이 보여줬죠. 자,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지금 일단은 200일선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였죠. 어제 장이 좀 밀렸죠. 그런데 오늘 다시 강보합권 흐름 보이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매물대가 상단 부근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단기 베팅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현대차와 같은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유 자금이라면 하반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 돌파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 상단 부분만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작년이라든지 또는 재작년 고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12월 고점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자동차 업황 제대로 살아나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 중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 특별히 가장 높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부품 업체입니다.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AS에 대한 사업부에 대한 안정성이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중장기 여유 자금을 가지고 베팅하기 가장 좋은 안정적인 대형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도 아마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테마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주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테마주는 상당히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손실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성과 실적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받쳐주는 이런 탄탄한 대형주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자동차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올해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주가 추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들 자동차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